안녕하세요. 영동과 날씨의 한희경입니다. 밤이 되면서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2도에서 4도 정도 더 내려가겠는데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기온은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따라서 중부지방에 이어서 남부 내륙지방에도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내일 아침 내륙지방 곳곳에는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가 예상이 됩니다. 주말 나들이길에는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는데요. 이번 추위는 모레 낮부터 서풍이 유입되면서 조금씩 누그러들겠습니다. 지금 울릉도와 독도 지방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밤사이 동풍이 유입이 되면서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지방에는 눈이 내리겠는데요. 양도 2에서 최고 7cm로 제법 많겠습니다. 또 제주 산간에도 1에서 5cm 정도의 눈이 내려 쌓이기도 하겠는데요. 하지만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대부분 지방은 내일도 맑은 가운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런 모습 보시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지방은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호남 서해안 지방으로는 다소 많은 구름이 지나고 있는데요. 밤사이 호남 서해안과 제주 지방으로는 약하게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동풍이 유입이 되면서 울릉도 독도 지방에 이어서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방으로도 밤사이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번 눈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는데요. 2에서 7cm 정도의 제법 많은 눈이 내려 쌓이면서 일시적으로 건조특보가 해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내륙 지방은 내일도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춘천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집니다. 서울과 대전이 영하 7도, 전주와 대구 영하 6도까지 내려가 아침에는 많이 춥겠습니다. 강계는 영하 15도, 함흥도 영하 9도로 오늘보다 낮은 기온대를 보이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은 서울이 3도 등 대부분 지방 5도 안팎에 머물겠고요. 북한도 평양이 0도, 함흥은 4도에 머물겠습니다. 자세한 해상 날씨 보시겠습니다. 지금 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물결도 매우 높게 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동해상에는 천둥, 번개와 함께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날씨를 알면 농사가 보인다. 영농과 날씨 오늘도 MBS 한국농업방송의 조용철 전문위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맘때 어울리는 겨울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공기질도 아주 깨끗했는데요. 먼저 이 시각 기상특보 상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지금 모든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또 호남 서해안 지방과 제주 지방에는 강풍주의보까지 발효 중입니다. 또 밤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중부 내륙과 전북, 경북 내륙 지방으로도 새롭게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대부분 지방으로 건조 경보와 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밤사이 동해안을 중심으로 제법 눈이 내려 쌓이면서 일부 동해안 지방의 건조특보는 일시적으로 해제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주말인 내일 아침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여서 시설재배 농가에서는 기온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맘때 신경을 써야 되는 작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겨울철 시설재배 농가에서 걱정되는 것은 한파와 또 이로 인한 일교차와 습도 조절 그리고 일조량 부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겨울철 한파가 지속될 경우에는 시설하우스에서 난방을 계속하더라도 시설 안과 밖의 온도차가 크기 때문에 시설 내 습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서 병해충의 발생의 주 원인이 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시설 재배 오이의 경우에는 병충해에 무척 약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네, 한겨울 시설 재배 농가에서는 기온만 신경 쓰면 된다 생각을 했었는데 오이 재배 농가에서는 병충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국 오이 재배 면적 어떤 지역인지 짚어주시죠. 네, 오이 재배 지역은 주로 노지와 시설로 나뉠 수 있는데요.
시설 재배가 78%로 월등히 많고 주로 충청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노지와 시설 재배 지역을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노지 재배 오이는 주로 경기, 충북, 강원 지역에서 76% 이상 생산되고 있고요. 시설 오이는 충남 지역에서 재배 면적의 22%, 그리고 경기 지역에서 21% 이상 생산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전국의 시설 오이 재배 면적을 살펴보자면요. 지난해 기준으로 오이의 시설 재배 면적은 전국이 4,164헥타르였습니다. 그중 재배 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은 충청남도 지역이었는데요. 1,227헥타르에서 오이를 재배했고요. 이어서 경기도가 696, 경상북도가 563, 그리고 강원도가 387헥타르를 재배했습니다. 네, 충청남도 지역에서 가장 많은 오이를 생산하고 있는 곳이 바로 천안입니다. 그럼 여기서 천안의 기후적인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은 일조 시간이 매우 긴 도시입니다. 또 쾌적한 날씨가 아주 많은 편이고요. 연교차가 아주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월의 평균 기온은 영하 2.9도고요. 8월의 월 평균 기온은 25.1도로 연교차가 무려 28도나 크게 벌어지는 아주 뚜렷한 대륙성 기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날씨에서 자란 천안의 오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천안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는 오이는 다다기 오이입니다. 주로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재배되는 품종으로 저온에 견디는 힘은 약하지만 고온에 견디는 힘이 강한 그런 품종이고요. 과육은 어깨 부분부터는 녹색을 나타내지만 중간부터는 흰색이나 옅은 녹색을 나타내는 그런 밤백색이 특징인 품종입니다. 네, 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시설 재배 농가에서는 작물의 생육 환경을 좋게 하는 데 신경을 많이 쓰실 것 같은데요. 다다기 오이의 경우에는 저온에 약한 식물이어서 온도 관리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오이에 있어서 생육에 가장 적당한 온도는 낮 온도가 22도 내지 28도이고 밤 온도는 15도 내지 18도입니다. 그런데 35도 이상이나 5도 이하가 되면 오이의 생육이 중지되고 0도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얼어서 동해를 입습니다. 그리고 15도 이하일 경우에는 발화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고요.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숨머지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또 오이는 지온도 비교적 민감해서요. 12도 이하의 땅 온도에서는 생육이 정지되므로 적어도 15도 이상은 유지시켜야 하고요. 25도 이상의 땅 온도가 되면 줄기와 잎이 웃자라고 그리고 노화가 촉진돼서 재배 기간이 단축됩니다. 오이에게 알맞는 지온은 20도 내지 23도로 말씀드립니다. 네, 영상 10도만 돼도 생장이 멈춰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한파에 대한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오이의 동해 한계 온도는 어떻게 되는지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이 재배에 적응할 수 있는 생육 단계별 최적 한계 온도를 살펴보면요. 모를 기를 때는 12도, 꽃눈이 생기기 전에는 7도에서 10도를 유지해야 하고요. 꽃이 피는 시기에는 12도 이하로 기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겨울에도 영하로 떨어지면 동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네, 앞서서 오이 재배 농가에서는 이맘때 병충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히 이맘때 잘 발생할 수 있는 병충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시설하우스는 생육 관리를 위해서 겨울 동안에도 보통 실내 온도를 15도 전후로 유지를 하는데요. 이런 조건은 병해충이 서식하기에 좋은 조건이 됩니다. 특히 외부 기온이 평균 10도 밑으로 떨어지고 따뜻한 겨울이 지속되는 시기에는 주변에 있는 해충들이 추위를 피해서 시설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겨울철 시설 오이 재배를 할 때는 주로 많이 발생하는 병이 흰가루병과 잿빛곰팡이병 그리고 노은병을 들 수 있고요. 해충으로는 진딧물과 응애가 발생이 많은데요. 특히 해충의 경우에는 크기가 작아서 대량으로 발생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발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욱 세심하게 관리를 해야 합니다. 네, 오이의 병충해는 습도와 연관이 많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럼 여기서 충남 천안 지역의 지난 한 달간의 날씨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부터 24일까지의 기온 변화를 살펴봤을 때 특히 지난 1월 4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4도, 낮 최고 기온은 16.2도로서 일교차가 무려 20도 이상 크게 벌어졌습니다. 평균 일교차는 12.6도로 아주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일교차가 높을 경우에는 시설 내의 온도 조절에 세심한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병해충의 예방관리법과 또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꼼꼼하게 짚어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파와 건조가 심해지는 1월은 오이 시설 재배를 할 때 병해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요. 주로 많이 발생하는 잿빛곰팡이병과 균해병, 그리고 흰가루병과 녹음병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잿빛곰팡이병과 균핵병은 시설 내의 온도가 20도 전후로 낮고 비닐 천장에 이슬이 맺힐 정도로 높은 습도가 지속될 경우에 급속도로 확산이 될 우려가 있는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습도를 유지하면서 온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셔야 하는데요. 습도 관리를 위해서는 수시로 환기를 시켜주셔야 하고 병든 식물은 소각하거나 땅에 묻어서 아예 전염면을 차단시켜야 합니다. 또 흰가루병은 일조가 부족하고 밤낮의 기온차가 심할 때 발생이 증가하고 녹균병 역시 일조량이 부족하거나 습도가 높은 높고 온도가 낮을 경우에 발생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특히 녹균병의 경우에는 야간에 보온 관리를 잘해야 하고 웃거름 주기와 열매 속기 그리고 햇빛 조임을 좋게 해서 오이가 튼튼하게 생육하도록 하면서 적정 습도를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요. 오이 시설 재배 중에 환기를 시키는 과정에서 찬바람이 오이 식물체에 직접 닿을 경우에는 녹균병이 심하게 발생되므로 환기를 할 때도 보온에 유의해 주어야 합니다. 네, 겨울철 오이 병충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온과 날씨 변화를 꼼꼼하게 분석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충남 천안에서 오이를 생산하고 있는 병천면, 동면, 수신면의 내일 날씨와 함께 주간 날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겨울철 시설 재배 작물인 오이의 병충해 예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시설 재배 품종 중에 하나죠. 파프리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파프리카는 어느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나요? 네, 이 아삭하게 씹히는 식감과 단맛이 뛰어난 신선 채소인 파프리카는 주로 강원도와 경상남도가 주 산지입니다. 파프리카의 생산지로는 강원도가 42.6%로 가장 많고 경상남도가 25.1%로 주로 강원도와 경상남도 지역에서 출하가 되는데요. 특히 겨울철 시설 재배는 경상남도 진주와 함안 지역이 주로 재배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파프리카 시설 재배가 가장 많이 되고 있는 곳이 경상남도 중에서도 진주시인데요. 진주의 자세한 기후적인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주는 서쪽과 남쪽, 동쪽이 모두 해발 200m 안팎의 아주 완만한 야산으로 둘러싸이는 내륙형 분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연평균 기온은 11.7도고요. 연평균 강수량은 1316.8mm로 평년보다는 조금 더 많은 수치입니다. 파프리카는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색감이 아주 선명하잖아요. 이렇게 착색을 선명하게 하는 데는 역시 일조량이 중요하겠죠? 네, 맞는 말씀입니다. 파프리카는 일조량이 상당히 중요한 작물로 꼽힙니다. 겨울철은 아시다시피 낮 길이가 여름보다 짧고 특히 올겨울에는 미세먼지가 많은 날이 있어서 이렇게 일조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생육이 연약해지는 문제뿐만 아니라 착색과 관련한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파프리카는 외관 색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조량이 상품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작물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파프리카를 선택할 때 보이는 색깔을 우선적으로 보게 되는데요. 그만큼 바로 일조량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진주 지역의 일조 시간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올해 1월 24일 기간 동안의 평균 일조량은 7.5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평년 6시간에 비해서 늘어났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일조 시간을 그래프로 살펴보면 3.2시간이 최저였고요. 1월 21일 월요일에는 최고 7시간, 9시간으로 길었습니다. 네, 다행히 올해는 일조 시간이 평년에 비해서는 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이렇게 일조 시간이 부족할 경우에서는 농가에는 어떤 대비가 필요할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겨울철에 일조가 부족하거나 또 이와 관련하는 하우스의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으로는 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먼저 광 효율이 우수한 그러한 피복제를 사용하셔야 하고요. 보온력을 높이기 위해서 난방 대책 강화를 할 필요가 있고 또 나아가서 시설 재배에서 중요한 부분이 환기와 습도 관리인데요. 환기 시설을 점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부족한 일조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고압 나트륨 등과 LED 등을 이용한 보강을 해줘야 하고요. 반사 필름으로 광 효율을 향상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쉬운 방법으로는 해가 뜬 직후에 보온 커튼을 걷어주고 내부에 맺힌 물방울 제거해서 햇볕을 많이 받도록 해주어야 하고요. 그리고 먼지에 쌓인 피복제 세척을 주기적으로 해서 투각열을 높이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네, 최근 파프리카는 생육 조건을 좋게 하기 위해서 스마트팜을 도입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스마트팜 농가를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규석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스마트팜 농장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온도 관리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많은 장비들이 있는데 몇 가지 예를 들자면 먼저 온실 내 외부의 여러 상황을 읽어 들을 수 있는 센서부가 있고요. 이 센서부는 온실 내 외부의 습도, 온도, 광량 등등의 정보를 중앙 처리 장치에 보내주게 됩니다. 중앙 컴퓨터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현재 상황 그리고 관리자가 설정해 놓은 온실 환경 조성의 요구값을 받아들여서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는 또한 관리자가 현재 온실의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끔 여러 형태, 그러니까 그래프 혹은 수적 수치 등의 정보를 모니터로 나타내어 주게 됩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작물이 자라기 좋은 환경 조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스마트팜을 도입한 이후에 생산량의 변화는 어땠습니까? 예, 스마트팜을 처음 시작할 때는 농장 건설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옛날의 온실이 단순 난방과 비가림 목적만 있었던 반면 스마트팜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세한 온실의 관리가 24시간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산성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비용이 크다 하더라도 생산성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저희 농장의 파프리카를 기준으로 삼으면 평균적 수확량은 평당 37에서 45kg 정도가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한 온실에서 파프리카만 재배하시는 분들은 많게는 70에서 80kg까지 수확을 합니다만 저희는 2개 품목을 교차 재배하고 파프리카 수확 기간이 5에서 6개월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절대 생산성이 낮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바쁘실 텐데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파프리카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있는 농부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스마트팜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 고려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을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요즘에 스마트팜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이슈가 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스마트팜을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스마트팜은 초기에 투자 비용이 만만치 않고 운영비 또한 큰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팜을 하기 위한 농가에서는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먼저 얻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스마트팜의 교육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에서 다양하고 좋은 교육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들과 경험들을 잘 활용하셔서 준비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스마트팜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날씨와 농사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조영철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2도에서 4도 이상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말 나들이 길에는 옷차림 든든하게 하셔야겠고요. 이번 추위는 모레 낮부터 누그러지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